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S1에서는 첨단 보안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병역필 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여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진글로벌에서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야는 상경계열 전공자를, 어학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총무 분야는 행정과 법학, 상경계열 전공자, 설계 분야는 기계와 자동차 및 공학 계열 전공자와 카티아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고 어학 능통자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분야는 전공 무관으로 어학 우수자를, 생산 분야는 기계와 전기, 공학 계열 전공자, 그리고 캐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LG화학에서는 인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활용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샵마스터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며 테이블웨어 판매 경력자, 백화점 프리미엄 판매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빵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소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기획단 김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진 학생, 가연 학생과 오랜만에 또 함께 하는데요. 유진 학생, 목소리 무슨 일이죠? 제가 아르바이트로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금토일 열심히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목소리가 나가버렸네요. 그렇군요. 돈벌이가 쉽지가 않죠. 날씨가 이렇게 또 굳을 때 뭐 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목을 또 아껴서 써야 됩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자, 내일 모레가 벌써 입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 입동 때 좀 어떤 거 먹는지 알고 있나요? 가연 학생? 글쎄요. 아무래도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니까 고기나 생선 같은 고단백, 고영양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은요? 저는 입동 때 제가 듣기로는 김장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김장김치도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입동에는 또 할머니가 쪄주시는 시루떡 이런 거 먹어야 한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시루떡 하나 사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저는 고열량의 음식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서 동네 어르신에게 대접하던 미풍양속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추어탕이 풍부한 영양가 섭취하고 또 추운 겨울을 잘 보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 자기만의 그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또 특히나 좀 애정하는 그런 음식이 좀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연 학생? 저는 음식은 아니지만 매 겨울마다 손이 노래질 만큼 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전기장판이랑 이불에 파묻혀서 이 귤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귤은 맛있기도 하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겨울에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귤 약간 차갑게 말고 살짝 맞아요.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더 단 거 달아요. 알죠? 네, 맞습니다. 유진 학생은요?
네, 저도 손이 노래질 만큼 귤 많이 먹고 귤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앞에 군고구마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항상 팔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군고구마 아저씨한테서 고구마 이렇게 5,000원치 사면 진짜 이렇게 엄청 큰 주먹만한 고구마를 한 5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김장한 김치 딱 묵은지 얹어가지고 우유랑 해가지고 가족들과 나눠 먹었던 게 엊그제 같네요. 정말 그런 군고구마를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겨울 하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저는 늘 붕어빵 사 먹으려고 현금 넣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카드 안 받으시니까 붕어빵이나 뭐 떡볶이 사시사철 먹는 저에게는 보양식 같은 떡볶이도 좋아하고 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 또 나눠본 이유가 오늘 소개해줄 직업도 마치 그 한겨울의 따뜻한 보양식 같은 직업이라고 들었거든요. 한번 가연 학생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외국 유학생들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존재, 낯선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든든한 조력자인 한국어 교원님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어 교원, 저도 이 직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취재 내용으로 이 한국어 교원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그 주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가 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참 많이 찾으시는데 알바를 하는 초반에는 좀 당황해서 되도 않는 영어로 주문을 받으려다가 그쪽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출중한 한국어가 돌아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영어로 주문을 받고 상대는 한국어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정말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력 뒤에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어라는 건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익숙하게 쓰고 있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 하는 많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어 교원님을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저희에게는 정말 이 한국어라는 게 모국어다 보니까 정말 공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유진 학생은 오늘의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저는 작년에 국문과 선배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시는 생생특강이란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생생특강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시는 선배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기자로도 일하고 있어서 그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시는 선배님을 직접 인터뷰해 보았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보람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학생들과 이렇게 교감하고 유대하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이고 만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때쯤에 저희 사촌 언니가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촌 언니도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힐링을 받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이렇게 큰 보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취업이 보인다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말 동안 계속 그 행사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 해서 그런지 말솜씨가 일취월장했네요. 우리 유진 학생. 알겠습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시면 더욱더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만나보고 온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 어떤 직업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연 학생? 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어 교원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한국어라는 언어를 가르치는 거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국어를 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전달해 준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사실 문화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참 어려운 단어이잖아요. 그만큼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문화를 한국어라는 매개체로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게 참 매력적이고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K-팝, K-드라마만 한류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은 주역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류의 또 숨은 주역이 한국어 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 학생은 좀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네, 저는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한국어 강사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어려워하고 혼자여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 되길 바라는 도움을 주면서 학생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에서 정말 참된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사촌 언니도 그런 순수한 아이들에게 감정을 받으면서 언니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그 고마움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한국의 교원이구나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 한국어 교원. 과연 이 청년기획단이 만나고 온 한국어 교원은 어떤 직업이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중수 한국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언어 속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듯이 한국 문화와 예절, 그리고 한국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삶의 모습까지 알려주는 한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과인 경우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사 학위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기간이나 관련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3급 또는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강의 이수에서도 과제물, 시험, 실습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겠죠?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의 기초인 자음, 모음에서부터 발음의 정확성, 문법, 생활 한국어까지 한국어와 관련된 지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반에 존재할 경우 그 나라에 대한 정치, 문화적인 상황들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 강사들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한국어 강사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서로의 공감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에서 시작된 한국어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단순히 한국어 강사 파견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토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 학생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그 학생이 다급하게 와서는 한국 사람들은 왜 내 사과를 안 받아주냐는 겁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듯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거죠. 몽골에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으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였던 겁니다. 작은 에피소드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해 종종 오해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의 학생들끼리는 같은 반에 배정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학기가 다 끝나고 학생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전해줄 때 좀 찡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보면 학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노력했을까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왔던 한 친구는 졸업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취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꿈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뿌듯함 같은 걸 느낍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한국어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죠. 한국어 강사는 유쾌한 나비 효과다.
한국어 강사인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바람이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직접 우리 청년 기획단들이 그 한국어 교원님의 수업 모습도 직접 보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좀 느꼈는지 들어볼까요? 가연 학생? 호기심을 많이 느꼈던 직업인 만큼 취재 내용이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을 거다라고 취재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제가 아는 내용인데도 이걸 외국인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역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고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이 대단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학생은요? 네, 저는 다른 나라의 언어도 기본적으로 안다면 좋겠지만 일단 한국 문법을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에 맞추어서 한국어를 좀 더 쉽게 가르치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한국어가 문법이나 맞춤법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어이와 아이를 구별한다거나 존댓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외국인 친구와 이전에 논 적이 있는데 외국인 친구는 아예 반말을 모르더라고요. 저에게 막 뭐뭐 해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저한테 반말해도 돼요 라고 말했더니 몰라서 제가 요맘때면 돼 라고 말을 해줬더니 저한테 유진 어디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세요? 그래서 요를 때려가 그랬더니 유진 어디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오래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막 한국 유학으로 온 학생들은 한국어의 존댓말이나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어려움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어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높이 맞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사촌 언니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지 수업 자료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그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이해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어 교원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만큼 좀 부담감도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한국어 교원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가연 학생? 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혹은 3급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과를 졸업하거나 만약 다른 학과라면 한국어 학사학위를 이수하게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어 교원 기관이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K-팝 등의 한류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 한국어 교원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4년제 학위가 필요한 것을 알고서 이제 그거에 맞게 4년제 학위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한국어 교원이 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원, 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적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연 학생? 네, 저는 넓은 관점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조금은 허용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문화와 마주쳤을 때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와 다른 가치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제가 맞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편견이 있게 되면 저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은 항상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순간이 정말 많은 사람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허용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을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또 수용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좀 여러모로 한국어를 매개로 하지만 세계 각국의 사람을 만나야
테니까 어떤 뭐 편견 없는 그런 사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아무래도 한국어 한국어 교원이 되려면 타문에 대한 배척이나 종교적인 뭔가 입장 같은 것이 조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데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문화를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문화를 배척하지 않아야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해서 학생들끼리도 충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한국어 교원으로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동반자로서 아이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어야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가르치는 실력만큼이나 또 인격적인 소양도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또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이 한류 문화,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상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동아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몇 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국어 실력은 정말 한국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로 출중하시고 한국의 모든 가수들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거 느꼈고 저희 사촌 언니도 지금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뭐 화장품을 꺼낸다거나 하면 정말 다들 몰려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건 한국 화장품이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K-팝, K-드라마, K-뷰티 이런 말이 생긴 만큼 전 세계에 한류가 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괜히 제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유진 학생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행사 알바를 하다 보니까 다른 강남에서 일을 하면은 외국인한 사람들이랑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온 강남에서 일하면서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은 세븐틴 하나만 보고 너무 세븐틴이 좋아서 가수가 될 마음으로 자기가 학교 스위스에 갖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무작정 온 학생이더라고요. 스위스 학생이? 네, 스위스 학생인데 그래서 그 열정이 정말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한류가 얼마나 큰 여파를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던 거 가족들을 모두 두고 올 만큼 이렇게 K-팝이나 한류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국어 교원을 좀 꿈꾸는 분들은 이런 유학생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법한 한류 문화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가연 학생?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중문화?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영화나 뭐 드라마를 봐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고 또 어떤 말을 어떤 뉘앙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정말 그러니까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 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제 생각에는 저희 퀄리티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재미있게 다가가는 교육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학생은요? 네, 저는 아까 그 세븐틴의 영향을 받은 학생이 뭐 있듯이 K-팝에 한국어 교원으로서 수업 자료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탄소년단이 보라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보라해라는 말이 보라색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널 지지할게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라해라는 말을 그 유엔에서 지금 있으신 분이 실제로 연설에서 사용할 정도로 네. 그 여파가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나 이런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K-팝이랑 같이 엮어서 말을 해준다면 좀 더 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그런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언어는 역시나 좀 문화에 재미를 붙이면 가장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또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한국어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의 좀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연 학생? 요즘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어서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나와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건 정말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일인 게 분명한데 한국어 교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자리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게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를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한국어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문화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문화권의 또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유진 학생은 좀 어떤 부분을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그 학생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언어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 상담해주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점에서 되게 든든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을 교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어 교원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지 분명히 좀 생각해 봤을 텐데요. 가연 학생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주인분에게 이모라고 하는 건 정말 이모인 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호칭인 거고, 뭐 한국 사람이 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라고 하는 건 그게 진짜 시원한 탕일 수도 있겠지만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게 실제 의미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소하지만 유용한 팁들을 알려준다면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조금 줄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한국어가 저기요거든요. 굉장히 일상 속에서 식당을 가고 상점을 가고 해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뭐 남성 직원한테 이모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요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써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학생은 좀 어떤 부분을 가르쳐줄까요? 네, 저는 저희가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가듯이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뭐 많게는 한 달에 한두 번, 뭐 만약에 적게는 한 6개월에 한두 번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본다면 학생들에게 저희가 수학여행의 명소로 뽑히는 경주도 한번 가보고 제주도도 한번 가보면서 그 나라의 저희 그 지역의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나라의 문화도 더 쉽게 빨리 익히고 언어도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같이 간 수학여행을 생각하면서 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학여행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행도 정말 좋은 교육이죠. 자, 그렇다면 언어 외에도 이 한국어 교원으로서 유학생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학생? 저는 여러 가지 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 정말 다양한 장들이 있잖아요. 비빔밥이나 떡볶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고추장은 알려져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장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또 장은 발효나 숙성 등 정말 위대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장으로도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외국 유학생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학생은요? 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알려줘 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판소리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런 K-팝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아쟁이나 이런 거, 가야금 이런 거와 함께 판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때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았고 뭔가 한국의 한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에게도 K-팝과 연계된 이런 한국의 판소리를 알려준다면 한국의 전통도 함께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판소리를 꼭 알려줘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어 교원에 대한 취재를 또 이번 주에 하고 왔는데요.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가연 학생. 저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을 정말 잘 따르고 그래서 예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들 하나하나 정말 다 기억에 남고 감사한데 어쩌면 저와 정체성을 찾아준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덕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는 첫 번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이자 선생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언어라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하는 걸 넘어서 감정이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언어의 참 매력이라는 걸 느꼈고 저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새삼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학생은요?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사촌 언니가 말했던 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어 강사가 다른 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에서 조금 더 힘들기는 하겠지만 큰 꿈을 품고 온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감정도 교류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 하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 그 아이들이 꿈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런지 좀 더 순수하고 이런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저로 인해서 잘 적응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 강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진 학생이 비해서 삭막한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자, 국경을 넘은 소통으로 외국인들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또 스승이 되어주는 직업이죠. 오늘은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김가연 학생 또 소유진 학생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